간밤 시장에서 있었던 일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클로징벨 시간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의 경우 1.3% 상승하면서 4,000선을 회복했는데요.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30% 가까이 폭등하는 등 지역 은행권들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승 요인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시장 상승 이유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공화당에서 이제 법안을 주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투자를 평가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기업 지배구조 원칙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시장의 유동성을 제한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좀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2만 달러 현금 들고 은행에 입금하러 갔다가 FBI 쪽에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현금 들고 가는 거 미국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뭔가 투자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 바이든이 거부권 승리하면서 투자자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 친화적인 정부가 있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가지고 소규모 중앙 지방 은행들에 대해서도 예금을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걸 또 법안으로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어떤 안정성에 대한 그런 이슈가 좀 생겼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내일,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보면은 연준의 이제 FOMC 금리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정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다시 중요한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오늘 올라간 거 다시 뱉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 연준이 이런 것들 모든 상황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50bp 올려버려야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예 안 할 것이다. 또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안정되려면 연준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로 갈지는 전혀 지금 예상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오늘 밤에 좀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아마존이 또다시 9,000명 직원을 해고를 합니다. 앤디 제시 이분이 하버드로 그 MBA를 거의 뭐 탑 클래스로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아마존의 그 웹 서비스 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기계 쪽에 있다 보니까 사람 자르는 걸 해고하는 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죠. 어쨌든 9,000명을 추가로 해고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다시 주가는 또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기술주들이 이끌었는데 애플이 160달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100달러 회복해가지고 105달러까지 상승하고 있고, 아마존도 이렇게 하면서 또 100달러 회복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이런 이유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로 시장이 상승했고, 시장 주변에서 보면은 채권 수익률이 다시 그나마 좀 올라갔어요. 미국의 어떤 경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시장에서 중요했던 이슈들 짚어주셨는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이 퇴직연금의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 정부가 모든 은행 예금을 보장하는 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의 인력 감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 대형 기술주들이 덩달아 상승했다는 점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은 뭐가 있었는지, 간밤에 크게 상승했던 테슬라 그리고 다른 전기차 소식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여러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무디스가 드디어 정크 단계에서 그래도 투자해도 된다는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말 한 계단 올라간 건데 그 한 계단 올라가기가 테슬라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BAA3라는 이
정말 한 계단 올렸습니다. 전체 무디스의 20단계 중에서 10번째 단계에 있다가 9번째로 올라왔는데 그 10번째 단계가 정크 수준으로 시작되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9번째로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투자해도 된다라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고 2023년도 해가지고 한 180만 대 정도 차량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34% 정도 성장할 것을 예상하면서 주가가 또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전기차 쪽에서 이제 BYD 쪽에서 이제 교대 근무를 좀 줄이고 있다. 근무 시간을 줄이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보기에 이제 리오토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니오가 좀 유리한데 그 중에서도 샤오펑하고 니오가 더 유리하다 이제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샤오펑하고 니오는 한 8%대가 올라가는 모습 보고 리오토는 한 3%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또 상승이 좋았어요. 이제 코인베이스가 지금 은행들의 부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 반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브라질 쪽에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 브라질에서는 이제 어떤 신용카드를 통해서만 결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브라질 현지 통화라든가 언어를 가지고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은행주들 오늘은 또다시 잘 뛰었습니다.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나 아니면 UBS, 크레딧 스위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얘기하면서 잘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UBS와 크레딧 스위스 때문에 좀 알게 된 도시죠. 스위스 찌리히에 이제 신발 회사 스포츠 의류 신발 회사가 있습니다. 온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이 61%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뛰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비교 차트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비교 차트가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S&P 500 요 비교 차트 가져왔는데 나이키가 S&P 500보다 살짝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요즘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장 평균 목표가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그래도 소비 관련주들이 한 2, 3%대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비가 그래도 견고하다. 그래서 나이키라든가 다른 어떤 룰루레몬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이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흐름들을 보면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3%대로 상승을 했고요. 또 앞서 언급드렸던 테슬라의 경우에는 7.8% 상승했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폭등이 다른 지역 은행들의 상승세를 이끌기도 했고 또 은행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유가도 크게 올랐는데 이에 따라서 에너지주들 3%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종목으로는 시티그룹 꼽아주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요즘 할 때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은행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은행주를 가져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워렌 버핏이 등장했다라는 거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워렌 버핏이 금융권 이슈로 정부 최고 대통령과 최고 이제 정보기관인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은 반드시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거의 법칙처럼 이렇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가 있나 봤더니 시티그룹이 과거의 어떤 불명예를 씻어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 수준은 이제 8년 최저치로 급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이 많이들 떨어졌죠. 그리고 유동성 자산이 1조 4천억 달러입니다. 미국 최고 대형 은행이라고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에다가 50억 달러 이제 예금을 넣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기량을 입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실현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 보면 18.9%인데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나 아니면 다른 기관들이 한 10%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조 1,6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무보험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80% 수준인데 다른 은행들은 50%, 30%대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안정성도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이제 4월 14일 날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기대치를 다 충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다만 지난해 조금 실적 안 좋았는데 올해는 좀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또 기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들어가지고 매수 의견이 70%나 증가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그 어떤 시장의 그 평균 목표가를 제가 하늘색 박스에다 넣어놨는데 최고 이제 한 87달러까지도 그렇게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금융 불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매수의 죄송합니다. 매수의 기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적의 시나리오는 볼린저 밴드 하한선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면은 정말 좋은 구간이 될 텐데 근데 그건 이제 36달러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한 45달러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이 조금 아래쪽으로 40달러까지 조금 폭이 깊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매는 매수 과정에서 이제 한 마이너스 7%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68달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드시 어떤 경기 회복에 있어서는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주가 흐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또 4월 중순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은 충분히 우리가 또 하반기에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CT 꼽아주셨습니다. 지금의 실적 하락 그리고 금융권 불안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목표가는 68달러 바라보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미국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